서울 구도심, 종로, 중구 이쪽도 굉장히 요즘에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을 봐도 25년 연말부터 26년 연초까지 굉장히 거래량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진짜 40평에서 50평 사이에 근생이나 주택 건물은 솔직히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왕근대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얼마 전에 BTS 공연을 했어요. 갈수록 한류, K 열풍이 광풍인 것 같아요.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페인이나 파리처럼 서울도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은 사실은 한때 막 강남이 건물 투자할 때는 최고였다라고 했는데, 그런 훈풍을 타가지고 서울 구도심, 종로, 중구 이쪽도 굉장히 요즘에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을 봐도 25년 연말부터 26년 연초까지 굉장히 거래량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기업체들도 다시 강남에 사업을 마련하는 것보다 CBD에 약간 저평가된 물건 또는 그동안 안 팔렸던 물건을 산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 또 명동 상권도 지금 완전히 리즈 시절이 돌아왔잖아요. 그런 점을 다 얘기하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중구랑 명불허전, 그래도 강남이지, 두 군데에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컨셉인데 투자금은 같다라는 매물을 두 가지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드릴 거고, 또 코로나가 오면 이거 망하는 거고, 강남은 클래식하게 꾸준한 거고, 약간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고, 먼저 나온 곳은 중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매물을 갖고 왔는데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 중구 남창동 168-4번지고 토지는 38평이에요. 준주거 지역이고요. 기존 건축물은 73년도에 지어진 단독주택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남대문 종합공사, 이게 지금 지하로 인정받는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이게 37억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지가 38평이니까 약 평당 1억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여기 접해 있는 도로는 8m 도로고, 도로는 지금 남쪽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공부상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생이 들어와 있는 것도 불법이고, 아무튼 기존 건축물은 불법이 많다. 근데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불법 딱지가 붙어있진 않았어요. 사실 뭐 사대문 안은 그런 건물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위치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지금 회원역 도보 1분 거리예요. 서울역에서도 8번 출구 기준으로는 좀 걸어올 수 있는 거리라. 한 500m? 네, 충분히 걸을만한 거리입니다. 여기는 주변에 그래서 전형적인 구도심 오피스가 많죠. 그쵸. 오피스, 밥집, 상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숙박, 주거 빼고는 사실 다 있어요. 관광 이런 것까지. 회원역에서 우리는 살짝 서남측이고, 동남측으로 가면은 게스트하우스랑 숙박시설 엄청 많아요. 호텔도 많고. 여기 이제 회원역이고, 건너편에 보면은 건물들이 하나로 붙어 있죠. 여기는 전형적인 구도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피스, 상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요즘에 관광에 대한 훈풍을 타서 숙박도 많이 있고, 상권들이 모여있는 뭐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물건으로 가서 조금 물건 얘기해 보시죠. 지역에 38평이고 지금 37억이 나왔으니까 거의 1억인데, 이 주변 땅값 시세가 어떻죠? 강남이랑 다르게 용도지용으로 시세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구난방입니다. 레인지가 커요. 그래서 여기가 중구잖아요. 그래도 준주거 지역 최근 3년 실거래가와 매물들 호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 고정해서 고려해서 봤을 때 진짜 제일 싸게 됐다 하는 준주거 지역 필지는 4, 5천만 원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싸게 거래된 사례는 한 1억 3천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개해드릴 매물 정도의 컨디션이다, 즉 완전 단층 건물까지는 아니고 약간 용도 변경해서 건물을 쓸 수 있거나 또는 신축할 만한 부지는 한 그래도 7, 8천만 원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당 9천만 원대니까 조금 깎아야 된다. 좀 깎아야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디스코나 온라인 프로테크에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저희가 이제 공유하는 거니까 한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을 하려면은 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잠깐 둘러보고 왔는데, 이 옆에 보면 황금장이 있어요. 하필 또 황금이 있네. 이거를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그냥 오마주를 해서 진짜 황금장이 뭔지 보여주겠다. 황금 대지장으로 지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준주거니까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 쓸 수 있어요? 원래 서울시에서는 400% 쓸 수는 있는 땅인데, 이 일대는 대부분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시된 내역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300%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최대치랑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충족한다, 그러면 36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필지를 보면 지금 옆에 모텔 황금장이랑 완전 붙어 있어요. 야, 담이 아예 붙어서 쌓여있네. 옆에 건물도 지금 뭔가 이미 지금 비계를 쳐놓은 거야. 벽돌이 떨어져서 서로 민원이 있었는지, 그래서 뭐 가려놓은 건지. 공사할 때도 여기 옆집이랑 뭔가 분쟁이 좀 있을 것 같고, 전기줄도 장난 아니죠. 경북 특성, 강남보다 더해.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건물 옆에 전봇대가 하나 큰 게 있네. 이게 고압선 같은데 왠지? 네, 저 위에 건 고압선 맞네요. 고압선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방호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쪽이랑은 그나마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이쪽 벽도 근데 진짜 대지 안에 공지가 거의 틈이 없을 만큼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건폐율이 법정 건폐율보다는 조금 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항공사진으로 봐도 거의 땅을 다 먹고 있긴 하거든요. 옛날 건물이 다 그렇지. 그래서 강북의 구도심에 개발을 하려면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하게 되면 한 층당 한 22평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1층은 15평 정도 했어요. 주차를 감안한 겁니다. 그렇죠. 주차를 감안해서 15평.
25평, 그 다음에 2층부터 5층까지 22평. 건폐율을 꽉꽉 채운 거죠. 꽉 채워서 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조금 남아요. 한 10평 정도 남는 거, 그걸 6층에다가 11평. 그렇게 해서 이제 용적률 300%, 그러면 이제 114평을 이제 지상에서 다 먹고, 그 다음에 지하는 한 개층을 팠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지금 이게 지하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살리면 더 좋은 거고, 뭐 아니면 이제 파야겠죠. 그래서 지하는 한 20평 정도 좀 파서, 그거는 이제 기계실이나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 공간, 그런 걸로 좀 기획을 해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주차가 3대예요. 지적도를 보니까 남쪽으로 2대, 북쪽으로 1대.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제 즉각 주차. 이거는 이제 1층에 이렇게 상가를 놓는 것보다는 그냥 통 모텔이나 호스텔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입구만 있으면 되고, 이제 들어가서 안쪽으로 약간 커지는 그런 1층 평면도를 좀 생각을 했고. 중구 종로구는 부서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이어가지고 주차를 한 대로 그냥 무조건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좋네. 네, 그래서 아마 대표님 생각하신 대로 가도 되지만 그냥 주차 설치하지 말라고 할 확률이 높고, 한 대로 정리하고 1층 상가를 좀 더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5층으로 아예 눌러서 스프링클러 없이 가는 전략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조금 맞춰서 6층을 올리면서 용적률 360%를 찾아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코티에 따라. 근데 일단 저희는 5층 컴팩트한으로 해볼까요? 기본 300%로. 그래서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별도 임대를 놔도 되지만, 어쨌든 숙박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로비나 부대시설 그렇게 하고, 지하도 뭐 20평 정도를 파긴 했는데 그것도 커뮤니티 공간 그런 식으로 해서 차별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 신축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용도 변경을 하든 신축을 하든 사실 숙박시설이 맞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익률이 가장 높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근생 일반 오피스가 아닌 그렇게 기획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용 엘베를 넣든지 공용 공간을 좀 최소화해서 저는 이제 5평짜리를 4개 넣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스튜디오형 객실 4개. 그러면은 그래도 한 18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공사비는 한 10억 중반 받습니다. 지하까지 파야 되니까 10억 중반, 이제 부대 비용, 금융비까지 포함하면 이제 5억 정도. 그러면 이제 원가는 한 58억, 한 6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대출을 만약에 내가 한 40억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 에쿼티 한 18억 정도.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스텔 개발하면은 대출도 관광기금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월세 수익은 어떻게 되냐? 대략 객실이 18객실. 근데 뭐 지하나 진보관소 이런 부대 시설도 있으니까 대략 방당 매출을 한 400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월 매출이 한 7천입니다. 근데 이제 호스텔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모텔처럼 대실이 있거나 막 수시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1박이거나 그 이상의 장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은 좀 덜 듭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대략 한 2천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월 순이익은 직접 운영한다는 기준 5천만 원 정도 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간 원가는 58억, 거의 60억이었으니까 캡레이트, 에셋 베이스로 거의 10%짜리 건물이 되는 거고, 실투자금 대비해서는 이거는 숫자를 정리를 안 해놔서 지금 암산을 좀 해야 되네. 18억이었죠. 40억 대출 44. 그러니까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건물 가치만 보면 운영했을 때 10%는 나오는 거고, 이거를 임대로 놨을 때는 또 임대 수익은 또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논다는 거는 그냥 내가 막 숙박업을 운영한다기보다 뭐 달방 또는 일반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옆 건물에 있어요. 와보시겠어요? 요 매물도 사실 매물이 나와 있긴 합니다. 온라인에 공개는 안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근데 비교적 신축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 아마 15년인가? 2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콘크리트 건축물이고, 요건 공부성 용도가 고시원이에요. 그래서 실제 위에를 원룸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된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건물 지을 때 공사비를 막 엄청 많이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약간 깍두기로 해가지고, 강남처럼 디자인 건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약간 네모 반듯하게 해서 컨트롤 C, VV 해가지고 정형화된 그렇게 하면은 공사비를 좀 효율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한 10억 중후반,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지금 중구에 여기에 딱 신축을 하면은, 대출 받아서 하면은 수익률 10%짜리 그렇게 나오는 매물이 있는데, 요거는 온라인에 있는 매물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한 거지, 저희가 이제 각 잡고 눈에 불을 켜고 온라인에 없는 것까지 그냥 다 뒤져서 하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매물도 있긴 있겠죠. 어쨌든 유튜브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근데 중구 솔직히 이 전봇대 고압선, 옆에 아까 모텔, 황금장, 분쟁, 이 강북, 이 지저분한 오토바이, 이 싫다. 깔끔하고 정형화된 할머니 국밥집 말고 그냥 나는 빕스 가겠다, 아웃백 가서 깔끔하게 그런 강남 가고 싶다, 고금액으로 난 그게 맞다 라고 하면 또 준비해놨죠. 그 금액으로 된다고 지금 바로 의심하실 텐데, 강남에 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피는 어디였어요? 커피랑 옷이 날라갔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날이 좋네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10억 중후반 가지고 강남에 할 수 있는 거 물건을 제가 찾아놨는데, 오는 길에 팔레탑니다 그래가지고 바뀌었어 갑자기 지금 급하게. 그래서 그 내비 시간이 11분 남았을 때, 야, 딴 데 찾아, 어디로 가야 돼 하셔가지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찾아놨던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논현동 224-3번 지고요. 토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39평입니다. 현재 있는 건축물은 1999년도에 지어진 올근생 건물이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된 연면적은 61평짜리. 그래서 건폐율은 이제 60% 다 먹고 있고, 용적률은 110%만 먹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요 인근에 보이는 다른 건물들처럼 아마 다가구 주택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좀 외관만 그렇게 정리를 해서 현재도 사옥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요 블럭에 이상하게 연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와보면 우리 이렇게 매물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반년도 안 됐죠. 처음에 저희가 매물 소개 영상 했을 때 소개해드렸던 매물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제 걸어서 한 10발자국만 오면은 요 회장님 저택 해가지고 썸네일 했던 그 영상, 그 매물인데 이거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때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달아놓을 테니까. 오래된 건축물이지만 통사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뭐 주변 상권이나 이런 거는 요 영상 소개할 때 있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실 지하철역으로 오기에 역세권은 아니죠. 역세권인데 언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고병 출신들은 올 수 있는데 포병 출신들은 못 오죠. 어쨌든 여기가 조용한 주택가이긴 한데 주변에 이제 사옥도 있고 해서 조용한 사무실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입지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거기 바로 있는 거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그래서 우리 지금 점심시간 끼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사무실에서 역 쪽에 갔다가 식사를 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네. 여기 그래서 그때 저 영상 찍을 때도 주변 소개하면서 그리스 뭐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웨딩 촬영을 하고 있네, 마침.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권은 없지만 근생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는 곳이다. 그래서 촬영에 방해될 것 같으니 다시 매물로 가서. 근데 요즘도 결혼을 하네. 그 신부가 미인이십니다. 저도 한때는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면 괜찮을 결혼이고요. 뭐 굳이 뭐 치료해야 되냐. 그 톤이 굉장히 다운된 거 아세요? 자, 아무튼 여기서 내리막길을 쫙 내려가면 원주역이 나오나? 맞습니다. 여기서 좀만 가면은 주변에 이제 상가도 많고 굉장히 상권이 좀 밀집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미 사옥인데 굳이 다시 개발해야 돼? 라고 하시지만 사실 아마 추정컨대 안에가 주택 구조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대로 매매해서 쓰겠다는 실사용 수요면 상관은 없으나 우리는 개발을 해서 가치를 높이는 게 더 맞다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땅이 39평인데 그냥 40평이라고 치고 2종이니까 건폐율 60% 하면 64, 24, 한 23, 4평 돼 있죠. 한 층이 23, 4평 되고 40평은 또 우리 전문이잖아. 거의 그냥 모듈이 있죠. 이거는 정말 계획 설계가 필요 없을 수준이다. 진짜 40평에서 50평 사이에 근생이나 주택 건물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보다 잘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야.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주차 2대. 그러니까 지금이랑 구성은 크게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거는 한 12m는 될 것 같지 않아요? 12m 되고 도로 4m니까 주차 2대는 이렇게 될 것 같고. 1층 20평, 2층 약간 캔틸레오 구조로 나온 다음에 24평. 그렇게 하고 4층을 제가 볼 때는 풀로 채워도 10평이나 10평 초반일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층인데 80평 그렇게 하고 여기 밑에는 그냥 20평만 파서 100평. 그러면 2대 왔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건물이 60평이니까 새로 짓고 층고도 높아지고 어떤 코어나 구성도 좋아지면서 100평이면 사옥으로서 수요도 참 많고, 그러니까 매매 임대가 다 잘 되는 그런 규모라서 저는 이제 딱 모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연면적 100평인데 요거를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는 한 13억, 14억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45억이니까 13억 정도 하면 58억, 부대 비용 하면 한 65억 이렇게 되는데, 대출이 땅값 수준인 한 45억 받는다고 하면 아까 중구 회원동 물건과 비슷하게 에쿼티는 한 18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20억 좀 안 되게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 중국 거는 호스텔로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수익률이 10%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 본인이 사옥으로 쓰실 분들한테는 좋은 거고 이걸 그냥 임대만 놓는다 라고 하면 어떻죠? 연면적 100평 그러면 통임대를 보수적으로 잡으면 1200, 근데 이제 임대가의 절대가 볼륨이 좀 낮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한 1500까지 맞춰본다 라고 하면은 실현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딱 한 3%짜리 건물이 될 겁니다. 아무튼 작은 금액으로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괜찮을 것 같다. 경남에서 사실 20억 언더로 사옥 신축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지가 조금 초역세권이 아닌 데로 가거나 필지가 작아야 되는데, 요게 딱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모델이죠. 아니면 내가 그거보다 돈이 조금 없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매입해서 이대로 써도 돼. 이건 지금 연면적이 60평이니까 그냥 매입만 해서 쓰다가 사업이 좀 커졌어, 직원도 많아지고 돈도 좀 벌었어, 그러면 그때 잠깐 2년 동안 다른 데 가 계시면서 요거 이렇게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입주를 하셔도 되니까 좀 길게 보셔도 된다. 그래서 오늘 매물 2개를 소개해드렸는데 10억 후반대, 그러니까 약간 여유 있게 한 20억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올 만한 호스텔로 개발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만한 회원동이나 중구 이쪽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명불허전 강남에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조용하면서 사옥 이런 걸로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죠. 다만 뭐 공실에 대한 걱정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아까 임대료를 1,500만 원 잡았지만 보수적으로 잡으면 건물만 잘만 지어놓으면 여기가 근생 수요가 아예 없진 않으니까요. 지금 그냥 촬영하는 내내 유동이 꽤 많아요. 다 사무실 분들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그러면 한 18억 있으면 어디 할 건지 저랑 임장모 씨의 의견은 회원 전용 영상으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